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톡마미 여러분. 네, 저는 이은경이라고 하고요. 15년간 경기도 교육청에 소속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지금은 학교를 나왔어요. 여러 번의 자녀 교육서와 초등 교재도 집필했고요. 또 유튜브 채널 슬기로운 초등생활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강연으로 우리 어머님들과 열심히 소통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톡마미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최고의 교육 정보가 아이다 라고 하면 우리 어머님들 아마 의아하실 거예요. 정보와 우리 아이들의 학습 성적이 정비례하진 않지만 저는 상관없다고도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의 아이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교육 정보가 필요한 건 사실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떤 교육 정보도 우리 아이의 지금 시기에 필요한 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아이를 지치게 만들거나 부모의 돈을 쓸데없이 많이 낭비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무얼 좋아하고 무얼 잘하고 또 무얼 잘하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에서 우리 아이의 교육이 시작되어야 하고요. 아이의 성적을 빠르게 올려줄 수 있는 사교육 정보들을 모으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요. 그것들이 지금 우리 아이의 학년에 맞는가,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것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잘 해내고 싶은 의지가 있는 상태인가를 점검해 보시는 게 최고의 교육 정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흔히 우리 아이의 성적을 올리게 해주고 우리 아이를 좀 상위권으로 만들어 주고 싶고 상위권인 경우는 최상위권도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교육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어머님들의 모임에 나가시죠. 네, 혹은 입시 설명회, 학원 설명회 같은 것들을 찾아다니는데요. 그것도 여유가 되신다면 좋은 방법이지만 이것들을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아이한테 강요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한테 최적의 선택인가? 지금 누구나 다 시작한다고 하는 그 수업을 우리 아이가 지금 시작해야 되는가 아닌가는 사실 그 교육 전문가들도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 학년에, 지금 우리 아이 상황에, 의지에 맞는 그런 수업인가를 고민하신 후에 많이 고민하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이와의 대화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공부를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학습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와 대화를 계속 하셔야 돼요. 하실 때는 그래서 너 공부할 거야 말 거야? 너 그래서 뭐 되고 싶어? 너 잘하고 싶어? 안 잘하고 싶어? 라고 하는 식의 취조하는 그런 느낌의 질문이 아니고요. 아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누구 때문에 행복했고 누구 때문에 속상했는지, 어떤 말을 들었고 어떤 말을 했고, 또 아이가 지금 하고 싶은 것과 정말 너무 힘들어서 하기 싫은 것,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엄마에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우 선생님, 대화는 대화고 할 건 해야 되잖아요 라고 하시면서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아이의 생각을 알기 위한 대화 시간을 아깝게 여기시잖아요. 네, 결국에는 멀리 못 갑니다. 정말 멀리, 그리고 우리 아이를 크게 키우시고 싶다면요, 지금 초등 시기에 아이와의 대화, 아이와의 관계를 위해서 쏟는 시간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동네에서 아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과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시키는 것은요,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낯선 상황에서 하나하나 전화를 하고 방문 상담을 해서 나만의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것과 그 과정을 모두 거친 선배 엄마나 동네 엄마가 여기는 괜찮고 여기는 별로야 라고 말을 해주는 것은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아무리 가장 좋다, 정말 많이 성적이 오르고 대부분 다 거기에 가고 있다라는 학원도 내 아이와 맞지 않으면 큰 의미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아이의 학년이 바뀌거나 새로운 동네 환경이 바뀌었을 때는요, 반드시 우리 어머님들 좀 힘드셔도요, 발품을 파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저희 큰아이가 나름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시기인 중학교 입학을 하면서 입학하기 며칠 전에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해서 우리 아이도 저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아이가 불안한 건 이해가 됐어요. 가서 모든 친구들을 다 새로 사귀어야 되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저는 엄마로서 굉장한 불안감에 또 시달렸어요. 더 많은 학원 정보 또 혹은 학교 정보, 사교육 정보들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할 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 선생님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거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3월, 4월 정도 되면 학기 초 상담이 이루어지죠. 상담은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상담을 할 때는 좀 솔직하게 도움을 구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이런 상황으로 지금 저희 아이가 열심히는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거나 추천해 주실 방법 있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제가 엄청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선생님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몇 가지 정보를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걸 토대로 이제 저는 두 번째 방법인 지역 탐방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 아이가 갈 수도 있는 거리, 그리고 또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는 곳을 위주로 그 학원들의 목록을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죠. 1차적으로는 전화 상담을 해서 그 학원이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교재를 활용하고 일주일에 몇 번 가고 과제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이거에 우리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인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지금 필요한 그 과목을 가르쳐 주고 있는 곳인가를 확인한 후에 방문 상담할 때는 아이와 함께 가거나 혹은 레벨 테스트를 미리 받아보면서 아이가 학원 분위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최대한 많은 곳들을 경험하면서 아이 스스로도 나는 이런 분위기의 학원이 좋아, 나는 이런 곳은 좀 불편하고 힘들어 라고 느낄 수 있게 해줬고요. 그런 과정에서는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떤 학원을 선택하고 어떤 수업을 듣겠다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아이의 대학 입시를 결정하는 그런 결정적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선택하는 걸 최대한 존중을 해 주었어요. 덕분에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좋다고 한 학원에 내 선택에 의해서 가게 되었기 때문에 좀 힘든 일이 있어도 한 번 더 참게 되는 그런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계기도 되었고요. 제 입장에서도 내가 제대로 선택한 걸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또 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래도 아이의 선택을 믿어보자 라고 하면서 어떤 아이와 같이 한 팀을 이뤄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차츰 안정적으로 공교육과 사교육을 적절히 잘 교육 정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거의 모든 굉장히 잘하는 어머님들 있죠.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우수해요. 우수한 태도, 우수한 인성까지 가진 그런 아이들의 부모님도 고민 상담을 정말 다양하게 하세요. 본인이 어디 가서 고민이라고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저는 선생님 솔직히 이게 고민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부에 뒤처진 아이를 보면서 불안하신 어머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나는 공부 못하는 아이를 지금 기르느라고 이렇게 내가 불안하고 힘들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자식에 대한 걱정은 성적과 관계없이 비슷하게 일어난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먼저 공부에 뒤처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뒤처져 있는 건 맞아요. 그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부족한 아이도 있어요. 100점을 맞는 아이가 있으면 50점을 맞는 아이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능력을, 자격을 시험하는 모든 관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 아이는 지금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가 뒤처진 건 맞는데요. 이것으로 무엇이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늘 상기시켰으면 좋겠어요. 2학년이 외워야 되는 구구단을 막 7살, 8살 때 외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구구단을 빨리 외우면 수능, 수학 1등급이 보장이 되나요? 결정이 됐나요? 아니죠. 영어 유치원을 3년이나 다니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굉장히 영어 발음이 유창하다. 그럼 이 친구는 수능 영어 1등급이 보장이 되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뭔가 지금 뛰어나거나 지금 부족한 것들은 이후에 우리가 결정적으로 정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고등학교 때의 성적을 좌우하지 못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잘한다고 안심하거나 못한다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좌절을 해요. 교실 안에서. 그게 소위 말하는
쪽지 시험, 단원 평가 같은 것을 보고도 좌절을 하고요. 하다못해 교과서에다가 한 줄, 두 줄 쓰는 그런 문제의 답을 쓰면서도 친구들과 끊임없이 비교를 하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교실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본인이 뒤처져 있다는 건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뒤처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더 불안해하시고 더 재촉하시고, 그래서 뭐라도 더 시켜서 더 잘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하는 모습을 봐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야 더 잘할 수 있대요. 우리 엄마가 하면서 엄마의 반응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만 되는 상황. 그래서 본인의 의지가 없이 그냥 내가 못하면 혼나니까, 못하면 엄마가 실망하니까가 우리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성장했던 아이들이 6학년이 되고 사춘기를 맞으면서는 엄마가 원하니까 했던 공부지만 이제 나는 엄마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난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공부를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뒤처져 있는 것이 이 아이의 성적, 고등 성적을 결정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뒤처져 있는 건 맞지만 언젠가는 그것들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는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중요한 건 초등에서의 성적이나 중등에서의 성적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고 이 공부를 계획적으로 압도적인 양으로 해내는 그런 고등학생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긴 호흡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면 6년이나 남은 거예요. 선생님, 6학년이면 늦은 거 아닌가요? 안 늦었어요. 정말 안 늦었으니까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아이가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주도적인 마음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여유롭게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